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요, 극한값을 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질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성질에 대한 증명은 고등학교 수학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해 하시겠지만 대학교 미적분학 시간에 이걸 다시 증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참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놈에 대한 증명 없이 우리는 요놈이 그렇구나 라고 쉽게 말하면 외우신 다음에 문제 풀 때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알파입니다. 즉 알파로 수렴했다라는 뜻이고요.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은 베타입니다. 역시 gx가 베타로 수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이 네 가지 성질 있죠? 이 네 가지 성질은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성질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는다면 아래에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성질들을 사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꼭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x가 a로 갈 때 k 곱하기 fx인데요. 이 k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 곱하기 fx의 극한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이때 상수 k는 그냥 리미트 밖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fx의 극한에다가 k만 곱해주면 되니까 결국 k 곱하기 알파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지? 별거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증명은 생략한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뭐 그렇겠네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긴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x와 gx를 더하거나 뺀 것들의 극한,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은 보시다시피 fx의 극한 따로 구하시고 gx의 극한 따로 구하시고 그 둘을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fx의 극한은 알파고 gx의 극한은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더하거나 뺀 놈이 요놈의 극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부호 동순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겹쳐진 부호는 똑같은 순서로 보면 된다. 즉 위에 있는 부호들은 위에 있는 부호들끼리 보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부호들은 아래에 있는 부호들끼리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fx 플러스 gx에 x가 a로 갈 때 극한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요. fx 마이너스 gx의 극한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세 번째, fx gx의 곱의 극한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fx의 극한 따로 구해주시고 gx의 극한 따로 구해주신 다음에 이 둘 다 수렴하니까 극한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극한값을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f 곱하기 gx의 극한이 됩니다. 간단하죠? 네 번째, 뻔할 뻔짜입니다. 그러면 x가 a로 갈 적에 gx분의 fx의 극한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x가 a로 갈 적에 gx의 극한 따로 구해주시고 fx의 극한 따로 구해주셔서 그냥 극한분의 극한, 즉 베타분의 알파 요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물론 이때 베타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성질들을 알고 있으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 하면 우리 극한을 구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따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얘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가를 보았는데 극한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극한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요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보죠.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여 요놈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 풀자면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요놈이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되고요. 2로 간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 2 해서 요 2로 다가갈 때의 극한을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2였으니까 이게 너무 오른쪽으로 그렸나요? 뭐 어쨌든 요렇게 그리면 그래프 위에서 따라가면 요렇게 올 때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길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러면 요 점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요 점일 때 y값이 얼마냐? 당연히 x에다 2를 넣었을 때 y값이니까 5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결국 이놈들이 y축의 방향으로 보면 5의 값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극한은 이퀄 5가 된다. 이렇게 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x제곱 플러스 1은요. 일단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x가 2로 갈 때 x제곱의 극한과 x가 2로 갈 때 상수 1의 극한을 보시면 돼요. 이 1이라는 건 그냥 상수 함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요 1의 극한은 볼 것도 없죠. 계속 그래프가 1이기 때문에 요놈은 1이 됩니다. 1.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x제곱이라는 놈은 다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x 곱하기 x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x가 2로 갈 때 x의 극한을 구해서 그 둘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x가 2로 갈 때 x가 얼마가 될까? 이런 거는요. 그래프 그려보지 않아도 이건 상식. 야, x가 2로 가면 x는 2로 가죠. 요 극한은 2가 됩니다. 요 극한도 2가 되고요. 요 극한은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2 곱하기 2 플러스 1 해서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극한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극한 값을 쉽게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극한의 성질을 쓸 때 모든 것들이 다 수렴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얘도 수렴, 얘도 수렴이니까 둘이 곱해서 극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니까 그 둘의 극한 값을 더해서 전체의 극한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합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여 요놈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x가 0으로 갈 때 얘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면, 만약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모른다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그래프 그리려면요, 일단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5x 플러스 3으로 나눠준 다음에 뭐예요? 모 플러스 모분의 모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정확히 말하면 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사실.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가능해요, 현재에선. 그쵸?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구하는 거는 어렵고요. 이 경우에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극한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분모의 극한, 분자의 극한이 존재하는지, 즉 각각이 수렴하는지를 보신 다음에 수렴만 한다라면 그냥 그 극한 값분의 극한 값으로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각각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5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 이거 전부 극한의 성질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요 놈은 어차피 0 되는 놈이고요. 이 놈은 어차피 3 되는 놈이니까 5 곱하기 0 플러스 3에서 분모는 3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분자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자, x의 제곱은 x 곱하기 x로 나눠주시면 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 각각의 극한을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x가 0으로 갈 때 x의 극한 0, 얘도 0, 얘도 0, 다 0이죠. 그 다음 얘는 2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분모도 수렴하고 분자도 수렴하네. 끝났죠?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우리가 구하는 극한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사실 요걸 요렇게 나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얘네들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나서 나눠야 되겠지만, 이거 딱 분위기 보면요, 이거 뭐 어차피 x가 0으로 갈 때니까 x 넣어보면 0 되고 그 뭐 수렴하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짬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먼저 나눴어요. 얘네들이 수렴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눴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건 쓰면 안 되겠구나,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멈추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때에는, 그죠? 무조건
둘 다 수렴할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왜 둘 다 수렴할 때만 요 성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 곱하기 x 제곱분의 1,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선생님 그럼 얘는 그냥 x하고 x 제곱분의 1을 곱해서 그냥 x분의 1로 보고 극한 구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놈을 이렇게 둘로 분리해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버리면요, x가 0으로 갈 때 x의 극한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1의 극한, 요게 바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근데 요 놈은 뭐가 되냐 하면 당연히 요 부분은 0이 되는 거고요. 이거 그래프 x제곱분의 1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 배웠죠?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x가 0으로 다가올 때 이놈은 어떻게 되냐 하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경우에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그러면 0 곱하기 무한대니까 0에다 무한대를 곱하면 뭐 0이겠네. 그래서 얘를 0 이래버린다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놈의 극한은요, 그냥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적에 x분의 1의 극한을 보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 곱하면 x분의 1이니까. 근데 x가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1의 극한은요, 이거 우리 봤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에서. 우극한은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요, 좌극한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서 0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즉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선생님 근데요, 아무리 큰 수가 오더라도 거기다 0 곱하면 0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러는데,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극한의 의미는요, 0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지? 그리고 무한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란 얘기죠. 그러면 0이 아닌 값에다가 0이 아닌 값을 지금 곱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0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극한 값이 0이라고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면 무한대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퀄 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둘 중에 하나가 발산을 했는데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면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을 하게 되면 극한의 성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문제를 봤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 플러스 1분의 x제곱의 극한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봤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잘 몰라가지고 해설지를 봤더니 분자 분모를 x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요 분모를 x로 나누면 1 플러스 x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분모를 x로 나눴더니 x 요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풀이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말이죠, 1 플러스 x분의 1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0으로 가죠. 우리 그래프 그려보시는 거 다 알죠? 이것도 그려야 되나? 요렇게 있을 때 x분의 1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1로 수렴을 하게 되고요, 분자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 그래서 얘가 1분의 무한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얘를 그냥 무한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분모의 극한하고 얘가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분의 무한대 해서 이퀄 무한대로 결론을 내렸다면, 선생님 네가 말한 거와는 다르게 둘 중에 하나가 발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극한의 성질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극한의 성질은요, 둘 다 수렴할 적에 수렴값, 즉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때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놈에 대해서는요, 극한의 성질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극한의 성질을 썼다기보다는 분모가 1이 되면 되는데 분자는 무지하게 커지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분모는 1에 가까워지고요. 분자가 무지하게 커진다면 전체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극한의 성질을 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극한의 결과가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했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은 언제 쓴다고요? 얘가 수렴할 때 그때 수렴값, 즉 극한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즉 얘가 발산하는 경우에는요. 그냥 상식을 이용하는 거죠. 한 놈은 1로 가, 분모는 1로 다가가고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전체는 어디로 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얘가 수렴할 때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했다, 사용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상식적으로 발산하는 걸 보이는 것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웠는데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성질들은 F, G가 모두 다 수렴할 때만 그 수렴한 극한값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상황에서의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